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지금 정치권 최대의 화두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11월 15일에 선거법에서 생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번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올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산 넘어 산인 상황이래요. 대체 위증교사 사건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강한 형량이 나올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사건이 무엇이냐? 2000년도 초반에 이 성남시장, 당시에 이제 민주당 김병량이라는 성남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재직하던 시절에 그 정자동에 파크뷰라는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는데 그 파크뷰 아파트 관련해서 뭔가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KBS 최철호 PD가 이 내용을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어서 김병량 시장에게 파크뷰 관련 취재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김병량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터뷰를 거절을 했죠. 근데 이 김병량 시장을 계속 인터뷰하고 싶었던 최철호 PD는 파크뷰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던 시민단체의 변호사로 있었던 이재명에게 어떻게 하면 김병량 시장을 인터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이재명은 이 최철호 PD에게, 그러면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코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병량 시장에게 저 수원지검 땡땡 검사인데요. 하고 전화를 걸게 되었고, 이 김병량 시장은 진짜 검사인 줄 알고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녹음됐던 내용을 보도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김병량 시장이 자신이 속았다는 거를 알고 이 둘을 고소했어요.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그래서 이 최철호 PD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심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칭을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고를 유예한다 하고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어? 내가 고소당할 일이 없는데 허위 사실로 나를 고소를 했어? 그러면 너는 나를 명예훼손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하고 역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최철호 PD보다 좀 낮은 금액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 자격 사칭만 한 게 아니라 공무원 자격 사칭을 해놓고도 오히려 김병량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를 했다는 혐의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벌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지가 발끈해가지고 명예훼손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같이 선고유예를 끝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성격상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게 된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죠, 이재명은.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2018년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김영한 후보가 이재명에게 검사 사칭된 관련 질문을 했어요. 당신 공무원 자격 사칭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경기도지사라는 중요한 자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이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최철호 PD가 자신을 인터뷰하러 왔다가 갑자기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검사 사칭을 하는데 난 옆에서 그냥 최철호 PD 쟤 뭐 하는 거야? 나 인터뷰하러 왔는데 왜 갑자기 전화를 저기다 해가지고 검사라고 하지? 쟤 왜 저래?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최철호 PD가 검사 사칭하는 데 있는 그 상황에 같이 있었을 뿐이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누명을 써서 괜히 같이 벌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선거 공보물에 후보자 전과 기록이 떡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야, 이렇게 대놓고 써 있는 내용을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고발한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뽑히고 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 이거 다 된 밥에 재 뿌릴 일 있나?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면 정치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것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위증교사를 한 겁니다. 이 김진성이 누구냐면 당시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어요. 그리고 백현동 로비스트였던 김인섭과 같이 일하고 있는 같은 로비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김진성 입장에서는 KBS와 성남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랐대. 왜냐하면은 자신은 김병량 시장이 전화를 받던 그 시절에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랐어. 그런데 이재명은 KBS와 성남시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짰다. 당시 KBS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움직임이 있었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내용의 인터뷰가 나간 것이 조작으로 인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조작을 해서 그런 인터뷰가 나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둘이 짜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고 끝내려고 했다. 그렇게 증언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둘만 알고 있을 것 같았던 이 위증교사의 내용이 백현동 사건을 조사하다가 김진성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록이 발견되는 거예요. 녹취 파일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육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던 거죠.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주시라.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백현동 허가권자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그렇게 증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변론 요지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모범 답안을 적어서 김진성에게 보내고 그대로 답변하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한 거죠.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지만 이 변론 요지서에 적힌 것이 사실이다라고 강요를 한 거야. 처음에는 김진성도 그대로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은 관련해서 무죄를 받게 되었는데 이 녹취 파일이 나오고 나니까 김진성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김진성이 아, 맞다. 내가 위증을 했다. 내가 위증을 했으니까 빨리 나를 처벌하고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이재명은 이상한 논리를 대고 있어요. 나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사실을 그냥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냐? 그리고 설사 위증교사를 했다 치더라도 위증을 부탁받은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것은 실패한 위증교사다. 위증을 부탁했지만 그 사람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진성이 계속 자신은 그 위증을 했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자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인 김진성이 스스로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야, 김진성이 너 위증 안 했어. 너 그거 위증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계속 장외에서 판사를 겁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친 나라의 미친 판결이다.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하는 판결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죄래. 그냥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이 저를 무죄로 생각할 것입니다. 역사가 저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저렇게 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원래 형량을 줄이려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반성문 대신 써주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검사가 구형을 뭐 10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반성하고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조금이나마 양형에 참작을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은. 왜냐하면 법의 목적은 교화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단지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음번에는 이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사람이 되도록 교화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양형 기준의 큰 하나의 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선거법 할 때도 자신은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강한 형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위증교사에서 계속 이렇게 뻗팅기면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지금 실형이 나올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이 몰라서 그럴까요? 이재명이 변호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재명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뻗팅길수록 형량이 세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재명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이재명과 일당들은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일단은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도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아바타를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세력 중에서 한 명을 찍어서 당대표로 세운 다음에 대권까지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의 아바타가 대권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누가 나가든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아바타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을 사면 복권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게 다시 생겨. 피선거권이 다시 생겨. 사면 복권이 되면. 그러면 차기 대권이 아니라 차차기 대권에 이재명이 다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재명이 70대니까 지금 80대인 트럼프도 대통령을 하는 세상이니까 이재명이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은 계속 친명 세력들을 규합해서 끌고 나가면서 옥중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세력이 이재명의 유죄로 인해서 좀 약화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기회야. 차기 대권은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기 대권을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의 아바타가 대권을 잡는다면, 내가 이재명의 아바타가 돼서 대통령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친명 세력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되도 않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도 그게 되도 않는 얘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재명의 눈에 띄어서 내가 이재명의 아바타가 된다면 차기 대권, 차기 대통령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재명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 보수 우파들은 이재명, 친명 세력들이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다음에 있을 대선에 나올 차기 대권 주자에 힘을 실어주고 집결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재명의 세력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